학점은행제 제도 자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주의사항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다른 영상에서는 주의사항 몇 가지만 알려주고 끝나거나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만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은 다릅니다.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주의사항을 한 곳에 정리했기 때문이죠. 학점은행제 특성상 일이 한번 잘못되면 최소 4개월에서 1년은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으로 학점은행제 모든 함정들을 피할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액이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연간이수 제한 학점인데요. 수업을 내가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한 학기 최대 8과목, 1년 최대 14과목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는 학기가 언제느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달라지는데요. 학점은행제를 25년도 1학기에 처음 시작한다면 1학기 8과목, 2학기 6과목, 이렇게 1년 최대 14과목, 42학점이 맞지만 만약 25년도 2학기에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한다면 25년도 2학기 8과목, 26년도 1학기 8과목, 이런 식으로 1년 최대 16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최대 48학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연간이수 제한 학점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놓쳐서 2학기로 마칠 수 있는 걸 3학기로 늘려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원 하나당 최대 이수 학점 같이 살펴볼게요. 학점은행제는 한 교육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학사는 105학점, 전문학사는 60학점입니다. 여기서 1학점이라도 초과되는 게 있다면 그 학점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원을 옮기신 다음 학점을 이수해야 하죠. 따라서 진행 과정을 처음 계획하실 때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교육원을 2군데 정도 미리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래너 없이 진행하는 분들 중에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한 교육원당 최대 이수 학점 꼭 주의해주세요. 다음 파트는 대학교 학점 끌어오시는 분들만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학점을 끌어오지 않는 분들은 이 타임라인으로 이동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학점을 끌어오게 되죠. 근데 학점 끌어올 때도 주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학기별로 2년제 졸업자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 중퇴자는 모든 학점을 끌어올 수 있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전적대 학점 끌어올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로 대학교 학점을 끌어올 때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이 서로 다르다면 대학교에서의 전공 학점은 학점은행제에서의 일반 학점으로 분류된다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일반 학점은 최대 학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학사에서는 일반 최대 20학점, 학사는 일반 최대 50학점까지만 채울 수 있어서 내가 아무리 80학점, 120학점을 전부 끌어온다고 해도 일반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있다면 그 학점은 모두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염두한 채로 플랜을 세워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비전공으로 전문학사를 진행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끌어올 수 있는 학점이 50학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이 50학점 중에서 활용 가능한 교행학점이 10학점이고 나머지 40학점이 모두 일반 학점이라면 일반은 최대 20학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학점은 30학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학사는 일반 20학점, 학사는 일반 50학점까지만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숨어있는 교행학점 찾기,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전 내용에서 일반에서 초과되는 학점은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버려야 하는 일반 학점 중에서 교행학점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거 몰라서 손해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미 다른 플래너분한테 상담을 받아보셨던 분이 저한테도 연달아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었죠. 그분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다른 플래너분이 짜준 플랜표를 봤었는데요. 근데 그 일반 학점 중에서 교행학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약 저랑 상담을 하지 않았었다면 듣지 않아도 되는 교양 수업을 들어야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교양학점이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학점은행제를 쳐주시고요. 학습지원, 학점인정 표준 대비, 찾기, 이 두 가지 모두 교양으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들었던 모든 과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목명을 쳐서 밑에 똑같은 과목이 뜬다면 그 과목은 교양학점이고요. 일반 학점이 차고 넘치는 분들은 교양학점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동일 과목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적대 끌어와서 학점은행제 수업 진행할 때 동일 과목 피해야 한다는
인정된다는 거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럼 전적대 동일 과목만 조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독학사 진행하시려는 분들 또한 동일 과목 시험을 보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독학사란 대학교의 검정고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되게 자잘한 학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모두 넣었는데 2, 3학점 때문에 학기가 밀려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때 진행하는 게 독학사입니다. 독학사 또한 동일 과목 시험을 합격해버리면 독학사와 학점령제 수업 둘 중에 하나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과목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학점령제로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경영학인데 경영학 진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네 과목들이 경영학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수업인데요. 독학사에도 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독학사로 학점 채우시는 분들은 동일 과목에 중복되지 않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무 18학점 같이 살펴볼게요. 대학교 학점을 끌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전공과 학점령제로 수강하려는 전공이 똑같을 때 많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학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에서 3학년까지 다녔던 학생이 자퇴 후 학점령제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이 학생은 학점 이수 구분에 맞게 필요한 학점 요건을 대부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고 자격증 한두 개만으로도 학점을 다 채우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학점령제로 대학교 학점을 끌어와서 학위를 취득하게 될 때는 의무 18학점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의무 18학점에는 자격증이나 독학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6과목의 수업을 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의무 18학점까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음은 자격증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학점령제를 진행하면서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잘 활용하면 학점령제를 최대 1년이나 단축할 수 있어서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려면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죠. 하나의 예시로 경영학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비용과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했을 때 위 3개의 자격증을 많이 따셔서 기간을 1년이나 줄이십니다. 근데 시간과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만큼 자격증을 따고 갔는데 학점 인정이 안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실 때도 주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주의할 부분은 학위별로 자격증 최대 인정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학사는 전공 자격증 3개 또는 전공 자격증 2개, 일반 자격증 1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자격증 2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자격증 1개, 일반 자격증 1개씩 인정받을 수 있죠. 이 이상 자격증을 따도 학점 인정은 안 되니까요. 자격증 취득하실 계획이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할 때 분류와 직무번호를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학점령제로 2개 이상의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거라면 이 부분도 꼭 알아가셔야 합니다. 자격증에는 분류와 직무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2개가 모두 같은 걸 따버리면 하나의 자격증만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경영학 진행할 때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게 매경 테스트라는 자격증인데요. 다음으로 많이 진행하는 게 한경 테셋이라는 자격증입니다. 이 2개의 자격증은 각각 18학점이어서 만약 학점 인정이 둘 다 가능하다면 12개의 수업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분류와 직무번호가 모두 겹치기 때문에 두 자격증 중 하나만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껏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학점 인정이 안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2개 이상 따시는 분들은 분류와 직무번호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학점령제 사이트에 들어와 주시고요. 학점령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전공별 자격 연계, 그리고 전공명에 내가 진행하려는 전공명 입력해 주세요. 저는 경영학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매경과 한경태세 둘 다 분류와 직무번호가 겹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교 졸업자분들만 진행할 수 있는 타전공 과정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라면 타전공 파트 다음 부분부터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타전공 과정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나 학점령제로 이미 학위를 딴 분들은 새로운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할 때 타전공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위가 없는 채로 전문학사, 학사를 따려면 각각 80학점, 140학점이 필요하지만 타전공 과정은 이것보다 더 적은 학점으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전문학사는 36학점, 타전공 학사는 48학점만 이수하면 되죠. 타전공 전문학사는 전문대 졸업자와 전문학사 취득자만 진행할 수 있고요. 4년제 졸업자와 학사학위자는 타전공 전문학사, 타전공 학사 둘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과정 진행할 때 주의하는 건 자격증에 관한 부분인데요. 더 적은 학점으로도 학위 취득이 가능한 만큼 학점 인정 자격증은 두 과정 모두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취득했던 자격증은 학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한 이후의 자격증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자격증도 일반 자격증이 아니라 전공 자격증이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타전공 과정 진행하실 때는 어떤 자격증으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공 자격증 확인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학점령제 들어와 주시고요. 학점령제 소개, 학점 인정 대상, 자격, 전공별 자격 연계 이곳에 전공명 입력해 주세요. 검색을 눌러보면 자격증 목록이 뜨는데요. 이 중 한 가지 자격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과정 진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건 행정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요. 내가 아무리 수업을 잘 듣고 자격증을 잘 따놔도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학위가 나오질 않겠죠. 학점령제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이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에만 할 수 있고요. 학위 신청은 1월과 7월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정 절차별로 주의사항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등록입니다. 학점령제를 진행하려면 최초 한 번은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학습자 등록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학습자 등록을 한 이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학습자 등록은 학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수업을 듣기 전에 해도 되고 수업을 듣고 나서 학습자 등록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위를 받기 75일 전까지만 학습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학위 신청하기 1분기 전에 학습자 등록을 미리 끝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점인정 신청입니다. 이 기간에 학점은행제 수업, 독학사, 자격증, 전적대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수업의 경우에는 강의를 다 듣게 됐을 때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미신청 학점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학점은행제 수업만 들으면 자동으로 학점이 채워지는 줄 알고 행정 절차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꼭 학점인정 신청을 해주셔야 학위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입니다. 학위 신청은 1월과 7월에 진행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월에 학위 신청을 해도 학위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말하기 쉽게 1월과 7월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는데요. 1분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학위 신청이 가능하고 3분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학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점인정 신청과 학위 신청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않고 학점인정 신청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전적대 학점의 경우에 늦으면 최소 한 달, 2달 정도 뒤에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행정 절차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위 신청까지 신속하게 해주세요. 이어서 살펴볼 건 학점은행제 과목과 교육원 선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떤 전공으로 학위를 딸지 정했다면 이제는 과목을 선택할 차례죠. 어김없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학사 따르는 분들은 이 부분을 크게 놓치시는데요. 바로 학점은행제 세부교육과정표를 잘 확인하지 못해서 학사학위의 과목을 듣게 되는 케이스죠. 학사와 전문학사 둘 중 어떤 전공으로 학위를 딸지 정하셨다면 학점은행제 세부교육과정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 사이트 들어와 주시고요.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조회, 그리고 학사와 전문학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경영전문학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학사의 과목표와 경영전문학사의 과목표를 확인해 보면 겹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서로 다른 과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영학사에 있는 과목들 중에서 경영전문학사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세부교육과정표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교육과정표까지 확인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과목을 선정해 주셔야 하죠.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전공 필수 과목들은 모두 다 들어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은 많이 안 들어도 될 수 있습니다. 전공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 학점은 전공 필수 학점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이죠. 전공 필수 학점을 모두 채웠다면 나머지 과목들 중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수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고 싶다면 생소한 과목 말고 최대한 쉬워 보이는 과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쪽지, 토론이 있는데 혼자 진행하는데 어려운 과목을 듣게 되면 그만큼 성적 쌓기도 어려워지죠. 또 수업에 신경을 잘 못 쓰는 분들이라면 꽈락 리스크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과목으로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플래너가 있는 교육원은 과목 선정부터 성적 케어까지 해드리는데요. 따라서 성적이 중요한 분들이나 학점은행제 수업에 크게 신경 쓰기 어려운 분들은 플래너가 소속된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쉬워 보이는 과목 선정하셔서 꽈락나지 않게끔 학점은행제 수업에 신경 써주세요. 이어서 학위수여 예정증명서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하실 때는 이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각 학위별로 학사는 100학점, 전문학사는 40학점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여야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격증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계획이었다면 자격증은 이미 합격이 된 상태여야 하고요. 학점은행제에서는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내가 취득한 자격증의 합격증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학점을 채울 계획이었다면 학위 신청 기간 안에 성적 보고가 되는 교육원에 수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파트까지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를 다뤄봤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자격증을 못 따게 된다든지 수업에 신경을 못 써서 과목이 꽈락이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차선책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이 걸려서 무언가를 준비해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대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학점연계는 유연하게 학점 취득이 가능해서 초기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플랜을 세워볼 수 있죠. 다양한 옵션을 미리 고려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학업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플랜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플랜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플래너한테 학습 설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학습 설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카톡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자배기.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고 해도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스스로 계획을 해볼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에 맞게 플랜을 한번 짜보시고요. 처음부터 저한테 학습 설계를 받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학위 계획표 짜드리고 진행 과정부터 학점연계 수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안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학자배기 주니쌤이었고요. 학습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